199쪽인데 반사의 질서는 뭐 반드시 나오죠. 어떤 때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자, 몇 군데 정리해 볼게요. 사례 문제 나오면 가담건이면 이중매면 나올 것이고 오히려 사례 문제 나오는 게 속편해. 근데 단다시 문제 나와버리면 많은 판례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 먼저 103조 반사질서. 자, 이제 103조 관련된 얘기 중에서 103조 위반은 이게 위반이 돼버리면 다른 말로 같은 말이에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이거 표현하고 그렇죠. 또 103조 위반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사회 질서에 해당된다. 여기 해당돼 버리면 이것은 뭐다? 무효인데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이 103조 위반이 돼버리면 다음 사람은 선의여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받을 수 없다. 또 절대 무효 때문에 첩계약, 도박계약 같은 거 무효행위에 추인한다. 추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는 절대 무효는 무효행위에 103조 무효는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환되어 다른 법률 행위로 이런 말이 있을 수 없고 또 절대 무효는 무효행위를 철회한다. 없었던 철회한다. 무효행위에 철회란 말이에요. 철회. 이 네 가지가 인정이 안 되는 게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 자, 첫 번째 그런데 103 위반이냐 위반이 아니냐에 이 103은 적용이에요. 적용 범위야. 적용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이 103조 위반이 돼버리면 무효 돼버리고 또 더나 103조는 제왕조항이라고 불러. 제왕조항. 모든 법조문에 가장 으뜸이 되는 법조문이다. 우리 민법조문이 1118조문이 있는데 그 1118조문에 103조 가장 으뜸이야. 우리 마치 헌법에서 1조가 제일 중요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듯이 민법 조문제 제일 중요한 게 103조야. 모든 법조문에 다 103조 밑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103조 배운 지식은 103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조문에 다 적용되는 거야. 이런 법조문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런 조항을 일반 조항이라고 불러. 일반 조항. 개별 조항이 아니다. 103조는 일반 조항이다. 개별 조항이 아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규정된 거기만 적용받는 거야. 우리 형사법은 절도죄가 있고 무슨 뭐 상해죄가 있고 살인죄가 따르면 그 어떤 형법 조문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만 적용받는 거기만. 민법도 마찬가지야. 240 몇 조가 있다면 그 240 몇 조는 거기에만 적용되는 거지 다른 법조문까지 영향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걸 개별 조항이라고 부르는데 103조는 규정은 여기 규정이 있지만 여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민법 전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반 조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103조 가만히 읽어보면 내용이 있나요? 내용이 없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03조 두 사람의 법률행위가 사회적 기본 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면 무효이다. 이게 법조문이야. 그럼 뭐가 선량한 풍속인지, 뭐가 사회적 기본 질서인지를 거기 일일이 나열하고 있나, 나열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어요. 추상적인 말을 추상조라고 끝낸 거예요. 그냥 사람은 사람이다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뭐가 사회적 기본 질서인지, 뭐가 선량한 풍속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어. 이런 조항을 백지조항이라고 부르고 백지조항. 읽어보면 내용이요. 백지로 남겨놨어요. 백지조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103조 누가 적용받는 거냐? 이 103조도 우리 같은 사인과 사인, 우리 같은 개인과 개인, 이 사법상 행위, 이 사법상 행위에만 103 적용되는 거지. 공법행위, 국가기관 관련된 공법행위요. 뭐 법원, 관공서, 등기소, 국가기관 관련된 공법행위에 반사질서란 말 없어요. 공법행위에는 103조 위반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량한 풍속이니 사회적 기본 질서니 103조 위반은 우리 같은 사인과 사기들 사법상 행위만 이기는 거지. 공법행위에는 103조 위반이란 말이 없다. 국가기관 관련되는 거. 두 번째는 판단 시점이야. 판단 시점. 두 사람이 뭔가를 했어. 뭔가를 했는데 이 두 사람 법률행위가
반사짓에 해당되면 무효가 돼.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해요. 그럼 103 위반이냐 아니냐 판단 시점은 한 어디다?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당시. 기준 여기에 당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계약 체결시.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때만 103 위반이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중에 판례들이 소개되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고기기 한 달 매매했어. 중고기기 한 달 매매했는데 매수인은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고 정당한 가격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매매 목적물이 범죄 이용된 물건임을 몰랐어요. 그럼 나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고 정당한 계약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이후에 매수인이 알게 되었어. 야, 나한테 중고기에 판다고 내놓은 그 매물이 작물이구나, 작물. 범죄 이용된 그 기계구나, 작물임을 알게 되었어. 알게 되었더라도 매수인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건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만 103조 위반이 아니면 된다? 계약 체결 당시만 아니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게 유효한 계약이에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기준 삼는다? 계약 체결 시. 그때만 103조 위반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시점 여기를 기준 삼는 거예요. 따라서 그 후에 매수한 목적물이 범죄 이용된 채를 알게 되었더라도 매도인에 쫓아가서 계약대로 목적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유명한 판례예요. 세 번째는 판단 시점이건 판단 기준. 판단 기준. 103조 뭘로 판단하는 것이냐? 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사회 통념.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른다. 사회 통념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변하는 개념이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결정할 문제지. 해결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죠. 사회 통념에 따른다. 근데 우리가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라 건전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의 상식에 따라 결정한다. 이 말만 나오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사회 통념을 안다는 거요? 모른다는 거요? 아시는 분도 있네?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 내 상식은 알지만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찬성할 쪽에 사회 통념이 되는 거야. 설문조사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평택역 앞에 나가서 대리모 계약을 대리모 계약. 이 부부가 재산도 많고 명예도 있고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애가 없어. 요즘 인공수정 시켜서 시험관 아기 하잖아요. 그런 걸 해도 여자분이 10개월간 임신할 몸 상태가 아니야. 응? 그래서 대리모를 구했어. 우리가 인공수정한 것을 10개월만 임신해서 애를 낳아주면 1억 원 주기로 하자. 그 대리모 계약을 맺고 애를 낳아줬는데 애만 들고 하고 1억 원 안 주는 거야. 돈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도끼를 휘두른다. 2번 휘발유 확 뿌려버린다. 그냥 휘발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소송해야죠. 다 적었어. 소장. 이러저러한 사연 때문에 다 이미 그 대리모 계약을 맺게 된 사연을 다 적었어. 오죽하면 그런 계약을 맺겠습니까? 정말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소장이야. 판사도 읽다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참 기구한 여자 일생 이래가면서. 응? 그래서 근데 1억을 주지 않습니다. 그 1억이 꼭 필요합니다. 그 1억 갖고 와야지 연로한 부모님, 누워 계신 부모님도 봉양하고 동생도 학교 보내고 등등등 하는데 주지 않습니다. 주란 판결을 구합니다. 그럼 이 계약이 103조 위반이라면 무효가 되는 거야. 반사적이라면. 무효가 됐다면요. 무효는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요구할 수 없고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가 안 되고 이게 바로 103조 위반 무효야. 자, 그러면 이게 유효하다 그러면 1억 줘라고 판결 내릴 것이고 뭐라 그러면요. 1억 달라 요구할 권리를 기각시켜버리겠죠. 그냥 기각시켜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판사 결정해야 돼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면요. 원래 선별지도 나가야 되는 거야. 평택역 앞으로 나가서 이 평택법원에 벌어진 일이야. 설명 나눠주면서 이거 유효하니까 1억 줘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그런 계약이 어디 있을 수 있냐. 이거는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쪽으로. 더 많이 나가는 쪽이 사회통념이 되는 거야.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사회통념이 되는 거야. 구체적인 경우에. 판사의 판결이 사회통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말만 나오면 판례를 외우기 시작해야 돼. 그때부터는.
판결 어떻게 냈나 볼까? 내가 판사가 이렇게 냈어요. 판결,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졌어. 1억 달러 소송이 졌어요. 판결 이유가 나와. 판결 이유. 본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동정심도 가고 여러 가지 뭐 등등등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건전한 윤리에 비춰볼 때, 법 도덕에 비춰볼 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계약으로서 본 판사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하며. 뭐래요?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 안 해. 그냥 103조 위반이므로 무효이다. 그러면 너무 싱겁잖아.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하기 때문에. 응? 이렇게 판시한다. 들고도 이겼는지 졌는지 몰라 자기야. 이게 고친 건가? 그렇게 말을 애매하게 해요. 103조 위반이다. 그 사람들이 뭐라서 판결문에 우리 사회 살아가는 윤리에 비춰볼 때, 도덕에 비춰볼 때 이게 사회 통념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사회 통념에만 나오면 그중 판례를 몇 가지 외우셔야 되는데 정리 잘 해놨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우린 부동산 민법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법무사 업무 볼 거 아니고 변호사 업무 볼 거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만 집중적으로 보면 돼요. 판결에서 거기 보세요. 1번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거 3번 잘 나오는 질문이야 이거. 1번, 2번, 3번 보세요. 자, 비록 성립과정에 무슨 계약 성립과정 1번 봐보세요. 성립과정에 강박이 있어서 협박했어. 강박이 있었던 경우 의사협회 형성과정의 하자로 취소. 사기 강박 뭐예요? 취소의 문제 될지언정 이것이 103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해되십니까? 남에게 사기나 강박당해서 맺은 계약도 비록 취소는 할 수 있지언정 그렇다고 이것이 103 무효는 아니다. 그럼 만약에 사기 강박당해서 강박당해 맺은 법률행위도 103조만이라 그러면 103조가 되어버리면 절대형무가 되기 때문에 선의건 뭐 보호 못 받잖아요. 사기 강박 뭐라 배웠어? 선의의 3자는 보호하잖아. 그럼 103조만이 라면 안 돼. 비록 통정의 표시가 무효이지만 통정의 표시 무효야. 그렇지만 뭐는 아니다. 무효지만 103제 무효는 아니다. 통정의 표시 상대형 무효잖아. 상대형 무효. 이게 103 절대형 무효 돼버리면 다음선 선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같은 말을 쓰더라도 무효지만 103조는 아니다. 비록 명신탁 약정한 행위가 비록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는 아니다. 103 무효는 아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야. 통정을 표시한 것이 비록 명의신탁 약정한 것이 또는 비록 강행법도 위반한 것이 비록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무효는 아니다. 103제 무효는 아니다. 이 103제 무효돼버리면 103제 무효돼버리면 여기에 해당돼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103제 돼버리면 그래서 이미 이행했다면 그 부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따 보면 명의다 약정했더라도 비록 토지가 허가지역에서 허가규정 위반해서 무효됐더라도 이미 치른 계약금이 있다면 강행법 위반하는 사람도 이미 치른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즉 강행법 위반이 됐다 해서 명의탁이 됐더라도 통접했더라도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부당 반환 청구가 된단 말이야. 근데 103조에 돼버리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반환 청구가 안 된다 해당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103조는 아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질문도 자주 나오죠. 양도세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무효 아니다. 103조만 아니다. 양도세 전액을 매수인으로 한 특약도 유효하지. 103조만은 아니다. 비록 다운계약 작성한 것이 처벌 받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무효는 아니다.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 별표. 의뢰인과 중개인의 자기계약은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지언정 무효는 아니다.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미등 전매 8번 중간 생각한 계약 비록 처벌은 받을지언정 무효는 아니다. 유효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체크해 주셔야 돼. 그대로 나와요. 다 유효해요. 103조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반사적 범위에 해당하여서 무효인 거. 일단 동기 불법부터 정리해 볼게요. 은근히 이렇게 단락식 문제가 더 골치 아파. 일단은 103조만이 아니냐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어떤 법령의 내용을 얘기하는 계약 내용을 얘기하는 거. 내용 자체가 그 계약 내용 자체가 비록 정당해요. 부당하지 않아.
정당하더라도 이 장 나와요. 보면 내용자 정당하더라도 채약을 꼭 이렇게 나 채약을 강제했다. 강제한 것은 103조에서 무효이다. 아까 강박했던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협박해서 계약 맺은 건 사기한 번을 치달지언정 103조는 아닌데 채약을 강제했다는 얘기는 정확한 이 얘기예요. 계약 안 맺는 거예요, 적어도. 너 왜 계약 안 맺어? 근데 얘가 2억에 중고기에 2억에 팔겠다 매물을 내놨어. 내 쪽에 2억에 사겠다 그랬어. 너한테는 안 판대, 너한테는. 딴 사람한테 내가 다 팔아, 너한테는 안 판대. 너는 3억을 줘도 안 판대. 열딱지 낳고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그냥 지장을 찍어버렸어, 내가 그냥. 얘들아, 조카들아, 힘 좀 써야겠다. 이 조카 유도대학 다니는 애가 3명 있어. 끌고 와라. 저 찍어. 정당한 가격 줬어. 2억 줬어. 그렇더라도 채약을 강제했다는 얘기냐. 걔 의사 바로 강제로 지장을 찍었다는 거야. 이렇게 맺어진 계약은 이건 반사회적이야. 아무리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줬더라도 이것은 무효이다. 강제했단 말이나 채약 강제 또는 아무리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금품 수수란 단어가 잘 나와. 금품 수수화요. 금품을 수수했다. 증인에게 의증하라는 거 아니에요. 의증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증언해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얘가 안 나오는 거야. 너 왜 증인은 안 나오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냐? 아, 자기 인간관계 곤란하대. 걔는 나랑도 친하고 상대방 피부랑도 친해. 내가 1,000만 원 줄게. 의증하라는 거.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얘기해줘. 자,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얘기해주면 1,000만 원 주겠다. 아무리 그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과다한 금품 수수얘기만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이 돼.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103조가 무효예요. 또 하나는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불법하다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네 번째는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불법 조건. 아무리 계약 내 너에게 집을 사주겠다. 너에게 학비를 대주겠다. 너에게 생활비를 주겠다. 아무 문제 안 돼. 이거 정당해. 그런데 네가 밀수를 도와주면 네가 범죄를 저지르면 뭐가 붙어버린 거야?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법 전체가 무효되는 거죠. 이 중에 동기의 불법. 동기는 어디 있는 게 동기죠? 동기는 내 마음속에 있어. 내 마음속에. 자, 동기가 불법한 동기와 불법 법률행위도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103조만 아니다. 동기는 남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동기와 불법 법률행위도 원칙 유효해요. 그런데 원칙 유효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그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또는 5월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거나 상대방이 인식했다는 거, 알려진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만은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그 동기별로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려진 게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이때는 103조, 반사회 103조 위반으로서 이때 뭐다? 무효이다. 즉, 동기의 불법에 관해서 우리 판례의 태도는, 대부분 판례의 태도는 표시설 또는 인식설 두 가지 모두 택하고 있어. 한번 해볼게요. 그 동기의 불법이 비록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만약에 틀린 점은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되잖아요. 응? 밀수자금 쓰기 위해 돈 빌리는 거 그 자체는 유효해요. 아, 얘가 돈 빌려다 밀수자금 쓰는지 뭔지 알게 보여. 내가 돈 갚아야 돼, 그 돈은. 그런데 돈은 빌려줄게. 1억 빌려줄 텐데 어디서 말만 해봐. 응? 말 안 하면 안 빌려준다. 너만 알아야 돼. 이 돈 1억 갖고 중국 가서 평택항에 금은밤에 녹용 들어온대. 녹용. 응? 10배 장사 밀수한대. 잘해야 돼. 알면 빌려줬어. 잡혔네? 구치소 면회 가서 내 돈 1억 갚아야지.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무효잖아. 왜 한다는 거 밀수자금 쓴다 알면서 빌려줬잖아. 표시했잖아. 표시하지 않아도 얘 대학 나온 지 지금 3개월도 안 되네요.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그 대학이 아니에요. 그 대학 아니에요. 다른 대학이에요. 얘 대학 지금 9번째 갔다 오네요.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딱 얘는 밀수 8범이야 지금. 오더니 아무 말도 안 해. 한 달 뒤에 줄게. 2억 줄게. 1억만 빌려줘. 말하지 않아도 이 돈 갖다 뭐 할 거 다 알아 내가. 알면서 빌려줬어. 이게 인식한 경우잖아. 그때는 다 뭐다?
130 무효이기 때문에 반환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만 이걸 택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내용이 정당하도록 강제, 금품수수, 동계불법, 불법 조건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오면 103조 반서 무효이다.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2번은 의외로 2번 나왔어요. 자,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 2번 동그라미 199쪽 맨 밑에 2번 동그라미 성공보수 약정.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다. 기억나시나요? 민사사건에 승소하면 변호사님 승소하면 이 땅 절반 주겠다. 줘야 돼 그거.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해주면 집행유예 풀어주면 10억 주겠다. 그건 무효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 반 무효.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 이렇게 하시고 4번 왜 내는지 몰라. 4번도 동그라미. 전 나온 것만 해. 4번 동그라미. 손실보선 약정.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2번 나왔어요. 이것도. 과거에 나온 얘기들이야. 그렇지만 어쨌든 나왔으니까. 증권거래법에서 이 증권거래법 옛날 명칭 지금은 이 용어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불렀어. 증권거래법에서 고객에게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10억만 투자하시면 6개월 뒤에 내가 10%는 보장한다. 원금은 보장한다. 투자해라. 지점장이 써줬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그 투자 수익 보장 약정 받고 10억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반토막 만들어서 5억 만들어놨어. 그럼 너 옹 불어달라. 못 주겠대. 소송 냈어. 판사 주래요? 주지 말래요? 주지 말래. 이건 무효예요. 하나만 한 특약이야.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약정 받고 투자했다가 손실 나더라도 이 돈 달란 말 못한다. 그런데 증권거래법에서 투자 일임 우임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투자 일임 약정이 뭐예요?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맡겨놓고 알아서 사고 팔고 해서 계좌 불려달라. 우임장 써달라. 우임장 써줬더니 석 달 만에 반토막 만들어서 하루에 10번씩 사고 팔어. 하루에 맨날 10번씩 사고 팔어. 다 스스로 다 나가버렸어. 이렇게. 그렇지만 네가 써준 그 우임장은 내 대신 계좌 관리해달라. 네가 네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해달라.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깡통 만들어도 증권사 직원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야. 그럼 판례가 또 누구 편 들은 거야 지금 또 그들의 편 들은 거야. 그들의 편.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맡겨놓고 우임장 써달래. 그럼 내가 다 사고 팔고 알아서 해줘서 계좌 불려주겠다. 깡통 만들었어. 유효하기 때문에. 우임장 성질 유효하기 때문에 그 책임 물을 수 없다. 증권사 지점장이 100억만 투자하시면 수익 얼마 보장해주겠다. 그건 무효야. 깡통 만들어도 할 말 없다. 달란 말 못한다. 이게 다 증권사 회사 편 들었잖아. 자,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 외우세요. 투자 일임 약정은 유효. 아마 중개사 한번에서 HTS 홈트레이닝 켜놓고 단타 많이 치나 봐. 단타. 요즘 중개업 보면서 주식 많이 하는지 이걸 왜 묻는지 몰라. 자꾸 주식 얘기를. 자, 의외로 또 여러분들 조심할 게 뭐냐. 200페이지. 저는 최근에 10몇 년 동안 나왔던 지문 다 보는 거야. 이게 은근히. 이거 물론 만약에 단자신문 나왔는데 한두 지문 모르는 지문 나올 수 있어. 그렇지만 강조한 지문 갖고 맞고 틀리고 하는 거야. 모르는 지문은 고르는 게 아니고 처음 보는 지문은 고르는 게 아니고. 보세요. 6번 조심하셔야 돼요. 6번 동그라미. 불법 조건이 붙은. 자 보세요. 참이가 애매해. 부첩관계 보세요. 첩관계.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의 동그라미. 부첩관계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계약은 해제 조건하는 증여계약은 밑에 다 보세요. 해제 조건 증여계약은 조건만 분리하여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103조 반에서 무효다. 무슨 말이에요? 참 어려운 질문이야. 이 질문 그대로 나와요. 모의고사 잘 나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내연관계, 첩관계 안 물은 지 이미 10년 훨씬 넘어가는데 모의고사 잘 나오는 건데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첩관계는 첩계야. 내연관계.
3년만 만나주면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첫 계약. 이것은 유예무효예요. 반사절세 1년에 반해. 윤리의 103조 위반으로서 이것은 뭐다? 무효예요. 맞아요. 그런데 단절특약. 단절특약이라고 단절특약. 첫 관계를 그만두면 내용을 정리하면 단절특약. 집 한 채 사주겠다. 단절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10년간 만나다가 예를 들면 정리하면 내용관계를 정리하면 집 한 채 사주겠다. 생활비를 대주겠다. 라고 약속 맺고 내용을 정리했어. 근데 안 줘요. 사달라 소송 냈어. 아빠 사달라. 바로 특약 있지 않냐? 자필증서. 내용관계 정리하면 집 사주겠다. 내용관계 정리하면 매달 생활비 얼마를 주겠다 했는데 안 줍니다. 주란 판결합니다. 판사 주래요? 주지 말래요? 주래요? 유효해요? 단절 특약은 103주반이 아니야. 내용관계를 원인을 삼는 것은 이거는 윤리에 반해. 단절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준다면 줘야 돼요. 소송하면 주라고 판결 나와요. 이런 걸 맺는 것은 이거 유지하는 거잖아. 이것은 103주 무효예요. 단절 특약은 유효해요. 103주반이 아니에요. 줘야 되는데. 근데 언뜻 보면 보세요. 언뜻 보면 내용관계를 종료, 끝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할 수 없고 증여도 무효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뭐 내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이렇게 나오면 이런 증여 자체가 뭐냐? 이게 바로 불법 조건이에요.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은 거야.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제를 뭐 어쩌고 이거 여기에 빠지지 말고 그냥 내연관계 종료 해제 조건하는 증여 자체가 불법 조건이다. 반사회적인 조건이다. 불법 조건이 붙은 것은 어떻게 된다? 언제나 103주만서 무효이다. 그래서 요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야. 근데 지문 그대로 나와요. 이게 끝내는 거 아닌가? 끝내는 거 조건을 삼는 거 아닌가? 끝내는 건 유효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 이 자체가 불법 조건이에요. 불법 조건은 무조건 뭐다? 103주반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효예요. 요 지문 과거에. 그 다음에 7번은 한번 볼 것도 없고 8번 볼까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29회 때 나왔죠? 과도한 우약벌. 그냥 우약벌 약정은 너 걔 위반하면 10배 물어주기로 하자. 예를 들면 네가 뭘 속이면 백화점에서 뭐 판매하는데 판매 수수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판매 수수료 내기 싫으니까 그냥 속인 거야. 판매 물량은. 만약 판매 금액 속여서 걸리면 10배 물어주기로 하자. 이건 우약벌 약정은 유예 무효예요. 유예해요. 유예해요. 이건 다 왜 계약법 우약벌이니 우약금 같은 다 임의 규정에 유효한데 과다한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1000배를 물어주기로 한다. 10,000배를 물어주기로 한다. 집하러 오기로 한다. 와이셔츠 하나 속이면 집하러 온대 아주. 누가 들어봐도 과도한 이 단어 들었기 때문에 103주만이 되는 거야. 그냥 우약벌 약정은 유효하지만 과다한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얘기 달라져. 1000배 물어준다. 10,000배 물어준다. 이건 안 돼. 과도하게, 거기 과도하게 중한 요 지문이 들어가야 돼. 그냥 우약벌 약정은 유효하다. 보세요. 자, 네 번째는 절대형 무효. 절대형 무효를 본 얘기고, 거기서 불법 원인급여. 볼까요? 불법 원인급여. 자, 봅시다. 우리가 불법 원인급여 그러면 뭘 상상하자? 103조, 첩계약, 도박계약.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첩관계죠. 자, 한번 봅시다. 꼭 불법 원인급여 얘기 나오면 이거 불법 원인급여 중요한 단어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불법 원인급여 이꼴 103조 위반. 같은 말로 보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 아닌데 같은 말로 봐야지 여기 객관식 문제 풀려. 103주반이라면 반사회적이라면 불법에 해당한다. 103주반이 아니라면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셔. 같은 말로 알고 계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례가 맨날 내용관계, 첩관계잖아요. 자, 감남과 을려가 내연관계 조건으로 첩관계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주기로 했어. 3년만 만나죠. 아파트를 사주겠다. 을려가 똑똑해. 일단 사주고 만나지. 그래서 일단 잘하는 게 똑똑한 여자야 아주. 을려가. 을려라지만 그녀라 할까요? 그녀? 그래요. 을려는 좀 그렇다. 좀 촌스럽다. 어쨌든. 그래서 내연관계 조건으로
감남이 앞으로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을려에게 증여했어요. 소유권 이전, 본인 증여, 을려 앞으로 해줬어요. 아파트 증여했어. 그래야지 만나준다니까. 증여한 그 다음 날부터 을려가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고 누구 만나요? 그때부터 병남이 만나. 한편의 아침 드라마가 또 시작됐어. 이렇게요. 들었어. 그러니까 감남이가 한 얘기야. 그러면 아파트는 다시 돌려달라. 이때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감남이도 불법하고 백삼조는 둘 다 불법해. 을려도 불법하고. 민법에서 말하는 민사법에 말하는 불법이란 말이 뭐죠? 불법? 1번 불법은 법을 어겼다. 2번 범죄를 저지른 거다. 그 형사법 얘기고 민법에서 말하는 불법은 도덕적 개념이야.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인정해줘야지 이런 불법이 아니야. 그런 것은 윤리상 도덕상 인정할 수가 없어. 도덕적인 문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면 불법하다 그러는 거야. 그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거. 우리 헌법의 일부 일부체제를 택하고 있고 우리가 윤리 문제, 도덕 문제를 볼 때 이거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으면 불법하다 그러는 거야. 도덕적 문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이 있으면 불법.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다 표현하는 거야. 이 도덕적 비난해야지. 둘 다 불법해. 둘 다 불법할 때는 법은 널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줘.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고. 3년 만나면 집안 사준다는데 만나는데 안 사줘.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백삼조는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게 백삼조야. 이게 불법인 급여야. 반환 청구 안 돼. 그런데 을려가 다시 이것을 이 내용의 조건으로 증여받은 이 아파트를 병남이에게 넘겼어. 병남이는 악이야. 악의 삼자야. 내연각의 조건으로 아파트 증여만 알면서 또다시 넘겨받았어. 자, 병남이 악의 삼자는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왜 취득하지 악인데도 어쨌든 반환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 어디에 있는 거야? 소유권은 을려에게 있는 거야. 자, 내 앞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라면 다음 사람은 선의하게 논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승계 취득. 악의 삼자도 취득한다. 얘 기둥서방이야. 기둥서방. 얘는 꽃뱀단인가 봐. 응? 뭐 기둥서방이니 이런 용어는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판례 다 나와. 판례는 무슨 소송이 벌어져서 뭐 붙으면 그 은어를 다 써요. 가로 열고 도박을 했다. 그냥 도박했다 그러잖아요. 속칭 도리짓고 땡. 뭐 이렇게 써줘 이렇게. 속칭 섰다. 몇 판 했다도 써줘. 몇 판. 몇 월 며칠 날 몇 판 하고 다 써줘요 걸려. 그래서 속칭 기둥서방. 써줘요. 넘겼다. 악의도 소유권 취득한다. 반환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소유권은 여기에 기속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악의 삼자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뭐랑 다른 점이에요? 가담 권유한 이중매매 다른 점이죠. 을한테 매매했다. 또다시 좀 이따 보여. 병한테 매매했다. 병이 적극 가담 권유해서 매매했다. 가담 권유해서 알면서 등기냈다. 가담 권유해서 한 등기라면 재임해서 한 등기는 유효다 뭐야 등기가? 무효다. 병은 소유권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가담은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되기 때문에 다음 사람 정이라는 사람이 몰랐던 선의의 제3자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기는 악의 3자 병남이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결론이 확 달라지잖아. 이게 반환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반사적 소유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선의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는 취득한다. 여기는 취득할 수 없다. 다르잖아요. 이걸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네. 오케이.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딜 볼 것이냐. 이중매매 얘기 볼 거예요. 일단요. 통행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넘기시면 202죠. 저 202페이지 먼저 보죠. 정리해야죠. 처음에 나올 만큼만 정리하면 돼. 우리가 이중매매가 모든 걸 알아보자. 그러면 노스쿨 다니는 학생들은 대충 알아서는 틀려. 걔들은.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미세한 것까지 몰라놓으면 틀리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시험이 아니야. 우리는 큰 줄거리만 알면 맞출 수 있게 나와요. 이렇게요. 자, 이중매매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워낙 저는 올해 103년 이거 이중매매 나온다 봐요. 나는 이게 나온다 봐요. 토지가 있는데 갑이 을과 매매했다.
뭐 얘는 매매를 예를 들었죠. 뭐 이런 사람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제1 매수인. 잔금 다 받았다. 다만 이때 제1의 행위, 이걸 제1의 행위라고 부르는데 계약금만 치른 상태가는 이중매매 괜찮아요. 저도 계약금만 치른 상태가 아니라 이행이 된 상태. 중도금 잔금 넘은 상태가 됐을 때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계약금만 치른 상태라면 갑이 이중매매 했더라도 형사 문제, 민사 문제 없어요. 계약금 100만 상환하면 돼. 저도 이행이 된 상태. 중도 잔금이 치른 상태다. 근데 아직 등기는 내지 않았다. 그걸 이용해서 또다시 등기가 아직 안 난 거야. 이게 3개월 전에야. 3개월 전에 5억 받았어. 근데 매수 이전 등기를 안 해가. 이사 알았던 갑이 또다시 병한테 또다시 이중매매하는 거야. 그렇죠? 이때 이걸 제2의 행위다 이렇게 많이 부르죠. 이때 얘를 뭐라 불러요? 제2 매수인. 첫째, 부동산 이중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무효 아니다. 따라서 먼저 맺은 이 매매도 유효하고 나중 맺은 매매도 유효. 다 유효한 거지. 먼저 맺은 매매 계약만 유효하다는 얘기 아니다. 이중매매는 모두 유효하다. 두 번째, 이때 제2매수인이 제2매수인 병이라 표현할게. 병이 뻔히 이중매매를 알고 있어요. 알고도 매입했어. 알고도 매수했어. 얘한테 3개월 전에 5억 받은 거 다 알아요. 알면서 또다시 3억에 매수했어. 뻔히 제2매수인이 매도 이중매매 한다는 사실 알고도 매매했어. 3억에. 알고 매매한 것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알았다 해서 무효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알고도, 지문이 여기까지만 알고도 매수하여. 갑의 것을 병 앞에 등기냈다면 병은 지문이 요까지만 나왔어. 알고도 매수에 등기냈다면 손치득 한다 못한다. 손치득 한다. 알고 한 것도 유효하니까. 알았다 무효되는 건 아니니까.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둘 중에 먼저 취득한다. 그러니까 제2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면 얘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보호받는 거예요? 이중매매가 유효해서 나중에 계약 맺은 애가 먼저 등기를 내버려서 병이. 근데 병은 가담권이었단 말만 안 나오면 유효하기 때문에 알고 한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의리라면 내 잔금은 치러놨는데 얘가 먼저 등기하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면 얘 소유권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돼? 얘가 소유권 취득한다면 얘한테 가서 할 말은 없고 얘한테 형사 문제, 민사 문제를 삼는 것밖에 없어. 너 이행불능이야. 이행이 불가능하잖아. 등기 못 넘기잖아요. 이행불능에 따라 계약을 뭐한다? 해제한다. 해제는 뭐가 있어요? 원상회복. 소급표가 있고 원상회복. 내가 치렀던 계약은 잔금은 받은 날부터 이자 포함해서 모두 반환받고 원상 플러스 손해청구 들어가야죠. 민사적으로 해제 플러스 손해청구 들어가고요. 형사적으로는요. 고소고발해야지. 횡령죄 내지는 배임죄로. 얘 콩만 먹여주세요. 그거는 가능할지언정 땅을 갖고 올 방법은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세 번째, 그런데 재매병이 알고도 플러스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거담하여 그 적극 매매를 가담하여 매매를 권유하여 매매를 요청하여 매매를 회유하여 무슨 단어가 들어가든 알고 플러스 가담 권유 요청 회유하여 이루어진 매매라면 이때는 유효다 무효다? 이 단어 들어가면 무효예요. 왜 무효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정의에 반하다는 거야. 인간이 살아가는 정의에 반해요.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인데 103조. 반사회적이야. 정의에 반해 103조 위반으로서 이때는 무효이다. 이 단어 들어가면 무효인데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그래서 지문이 들어갔어. 가담 권유하여 이뤄진 등기라면 이 단어 들어갔어. 이뤄진 등기라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이기 때문에 가담 권유에 이뤄진 이 등기 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무슨 무효?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가담 권유한 병이 또다시 이것을 제3자 정한테 팔아먹었다. 정은 이름이 정선이야. 정선이. 선의의 제3자였더라도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여기 할 수 없다.
내 앞에 사람이 가담권여에서 백삼주만에 모여됐다면 절대 모여되기 때문에 다음 선이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 이거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 이 지문이고, 네 번째, 가담권여에서 이게 네 번째 되겠네. 선이 3자 보호받을 수 없다. 다섯 번째, 근데 가담권여 이런 등기인데 아직 3자는 안 생겼어. 그럼 이 사실을, 가담권여 등기라는 사실을 제일 매순이 알았다면 어떻게 보호받는 것이냐. 이때 제일 매순이 적극 가담으로 이루어진 등기라면 제일 매수인 을이 보호받는 권리, 이 보호받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 표현하는 건가? 뭐 을이 보호받을 거 아니야, 이제 가담권여 매매라면. 이때 가담권여에서 이루어진 등기에 이뤘다면 제일 매수 보호받는 권리를 용어가 채권자 대의권 취소권,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여. 이 용어 왜 묻는지 몰라. 꼭 대의권이라 불러야지. 이때 가담권여 이중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제일 매수 보호받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여. 그럼 틀려요. 대의권이라 불러요. 대의권. 이거 불러. 용어 쓰는 거. 가담권여 이중매매 됐을 때 제일 매수 보호받는 권리 채권 대의권이라 부르고, 이때 어떻게 보호받을 것이냐. 이때 가담권여 이중매매라면 제일 매수는 을이 가담권 이중매수인 병화 쫓아가서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왜 없는 거예요? 직접은 뭐든지 안 돼. 직접은 뭐든지 안 돼. 네가 매매 잔금을 치러놨다면 을도 가백에 등기 내달라는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야 채권적 권리만 있을 뿐이지 아직 등기 안 났잖아요. 등기가 안 난 사람 물권자가 아니야. 소유권자 아니란 말이야. 물권자 아닌 사람은 3자한테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등기 청구권이야 등기 내달라 이 권리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3자 병화한테 집정 요구할 수는 없어요. 뭐 말술 요구하고는 등기 청구가 집정 안 되고 어떻게 요구해야 된다. 을은 가담과 갑을 뭐해서 대의해서 병합의 등기를, 등기 말소 어떻게 말소? 대의 말소. 항상 이 등기가 가담에 모여됐더라도 얘를 대의해서 이렇게 말소시켜야 돼. 이렇게 말소시키고 다시 얘를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가 와야 돼. 직접 다리에서 등기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등기 말소는 직접이 안 되고 등기는 대의해서 해야 돼. 모든 등기를 대의. 갑을 끼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요. 그렇지만 을은 가담의 제2매수 병에게 손해배상은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 손해배상 해줘. 이건 직접 되는 거야. 이건 채권이잖아. 손해배상은 직접. 자, 정리. 등기 말소는 대의 말소 시켜요. 직접 말소는 안 된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가담의 이중매매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올 수 있냐? 딴 데 안 나와요. 부동산 취득시효에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취득시효 명의신탁. 근데 부동산 얘기가 나왔어. 어쨌든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등기 얘기가 나왔는데 3자가 명의수탁자의 매매를 적극 가담 권유하여 제3자가 시효 완성 당의 소유자한테 매매를 적극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나오면 가담에 이루어진 3자의 등기는 뭐다? 103조만에서 뭐다? 무효이다. 그때는 다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딜 배워도 부동산 얘기 나오고 등기 얘기 나왔는데 3자가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나오면 103조만에서 무효이다. 그 말면 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교재 보면 거기 보면 203페이지에 203쪽에 매매 2번 밑줄 명의신탁에도 유축 적용. 명의신탁 문제를 풀건 가담 권유한 말만 나오면 다 무효예요. 그 이뤄진 등기는. 3번 취득시효. 3번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제3자가 매매를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나오면 뭐다? 무효이다. 두 군데만 나와. 다른 데는 볼 거 없어요. 다른 데는. 자, 이렇게 봐주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면 불공정한 폭리행위. 자, 201쪽이죠. 자, 10분 쉬었다가 오히려 폭리행위를 정확히 해놔야 돼. 왜?
여기 반드시 맞출 수 있거든. 폭림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되거든, 여기는. 그래서 민법 총칙 문제, 10문제 제일 쉬운 문제는 폭랭이 문제예요. 더 이상이 없어요. 이거 한 페이지 이상이 없어요. 너무너무 나오면 줍줍해야 돼요. 줍줍 주워 와야 돼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